여러분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시부모님 상상해 보셨나요? 잠옷 바람에 애 밥 먹이다 멘붕이 왔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편이 아니라 부모님 기분만 살핍니다. 참다 못해 굳어버린 제 표정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오늘 제 가슴속 응어리진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결혼 생활 3년차 제가 깨달은 건 시어머니의 변덕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말려 죽이는 소리 없는 폭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식당 예약은 기본 3번씩 바뀝니다. 거기가 맛있겠다 해서 예약하면 다음 날은 너무 멀다며 취소하라시고 당일 아침엔 결국 집에서 먹는 게 제일 편하다며 저를 주방으로 몰아넣으셨죠. 쇼핑몰에 가면 지하 카페부터 루프탑까지 다 돌아보시고는 결국 1시간 거리인 집 앞 단골 카페로 가자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 다리가 붓고 아이가 칭얼대는 건 어머님 안중에도 없었죠. 결정적인 건 저희 이삿날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애 봐주시기로 한 걸 굳이 본인이 하겠다고 우기시더니 정작 당일엔 연락 한 통 없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저는 이삿짐센터 직원들 사이에서 울며 보채는 돌쟁이를 등에 업고 이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마음속엔 어머님에 대한 거대한 벽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밖에서 식당 바꾸기로 짐 빼느니 차라리 제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집에서 대접하는 게 낫겠다 싶어 어머니 이번엔 저희 집에서 편하게 드세요라고 먼저 제안했죠.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무려 1시간이나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요리하느라 세수도 못했고 집안 꼴은 엉망이었으며 아이는 15개월이라 한창 밥 투정하며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죠. 남편에게 자기야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어머님 모시고 단지 산책이라도 좀 하고 와줘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옷이라도 갈아입고 사람 꼴을 할 시간을 벌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냥 네가 좀 맞춰주면 안 돼. 부모님이 오셨는데 밖으로 돌려. 라며 막무가내로 문을 열어버리더군요. 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머리에 늘어난 잠옷을 입고 애 밥 먹이던 제 모습이 시부모님 앞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들어오시자마자 어머 집꼴이 이게 뭐냐? 아직 준비도 안 했니? 라며 혀를 차셨죠. 아기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저는 한 손엔 숟가락을 들고 한 손으론 애를 달래며 어색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참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낮잠 시간이 지나 예민해진 아이를 보며 우리 강아지 배고파서 그러지. 할머니가 밥 줄게. 라며 제가 먹이다 만식은 밥을 억지로 입에 넣으려 하셨습니다. 애는 더 크게 울었고 저는 어머니 지금 재워야 해요. 안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힘들어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자려고 누운 아이 방까지 따라 들어가 계속 말을 거시더군요. 제 인내심의 끈이 툭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제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대답도 단답형으로 나갔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억지 미소조차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갑자기 짐을 챙기시더군요. 자는 애 봐서 뭐하냐? 며느리 표정 보니까 내가 가시방석이다. 집에 가련다. 라며 화를 내며 나가려 하셨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애 재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라고 사과를 드렸지만 이미 상황은 최악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제 팔을 잡아 끌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모님 오셨는데 표정이 그게 뭐야? 당장 사과드려. 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부모님 앞에서의 체면이 제 고충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결국 제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님을 겨우 달래서 보내드리고 나서야 그 폭풍 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시부모님이 나가시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너 진짜 못됐다. 우리 엄마가 변덕 좀 부리는 게 어때서? 나이 들면 다 그래. 그걸 못 참아서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짜증을 내. 저는 억울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일찍 오신 건 어머님이야. 당신은 내 체면은 생각 안 해? 잠옷 차림으로 인사하게 만든 게 누군데? 라고 맞섰죠. 그러자 남편은 극단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우리 집이 싫으면 앞으로 명절에 보지 말자. 나도 이제 장인 장모님 안 봐. 너희 집도 똑같이 대해줄게. 15개월 아이를 키우며 독박 육아에 지친 저에게 남편은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라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그 태도에 저는 배신감을 넘어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 골며 자는 남편을 보니 정이 뚝 떨어졌죠. 당장이라도 15개월 된 아이를 남겨두고 친정으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나 없으면 애를 어떻게 보나 봐라. 너도 독박 육아 맛 좀 봐라 하는 복수심이 불타올랐죠. 짐을 싸다가도 자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을 보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면 이 아이는 누가 챙길까? 남편이 과연 애 밥이나 제대로 먹일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냥 참고 넘어가면 남편은 제가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저는 끝없는 줄타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요? 손님을 맞이할 최소한의 예의와 시간을 보장받고 싶었던 제 마음이 사치였던 걸까요? 결국 저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분하게 남편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나 친정 갈 생각이었어. 당신이 내 감정을 무시한 게 너무 아파서. 하지만 아이를 위해 참았어.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시부모님 방문 시 반드시 1시간 전 확정 연락을 할 것. 남편이 미리 집에 와서 준비를 도울 것.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의 무안은 절대 금지한다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남편도 밤새 제 표정을 복기하며 본인의 과함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시어머니께는 정중하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 무례했습니다. 다음엔 더 정갈한 모습으로 모시고 싶어 그랬으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가슴속 앙금은 여전하지만 가정을 깨지 않으면서도 제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